안녕하세요. 딸 넷,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 사데이TV의 방정선입니다. 오늘은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2부,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편입니다. 누구나 15분 동안은 이란 글을 낭독해 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인생을 정돈하는 시간, 기쁜 사색을 위한 오후 3시 티타임, 당신을 초대합니다. 누구나 15분 동안은. 불쾌하고 낯선 이름 아파르트 헤이트. 1948년부터 남아공이 채택한 흑백분리 인종차별 정책이다. 1994년 넬슨 만델라에 의해 철폐되기까지 46년간 지배세력 백인을 위해 흑인 위에 군림했던 악법 아파르트 헤이트. 그것은 곧 헌법적 권위의 폭력이었다. 주요 규정을 살펴본다. 흑인의 토지 소유 금지, 백인과의 결혼 금지, 백인의 버스에 흑인 탑승 금지, 흑인의 노동조합 설립 금지, 흑인의 백인 식당 출입 금지. 참담이다. 지난 30년간 남아공은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의 풍부한 자원이 만든 막강한 경제력으로 아프리카 초유의 부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구의 10%인 백인의 이야기다.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난, 멸시, 아파르테이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까? 남아공의 존경받는 주교 데스몬드 투투를 통해 이 비애의 역사를 들어본다. 투투 주교는 남아공의 슬프고 아픈 현실을 치유하려는 화해 정신이 인정되어 1984년 노벨 평화상, 2007년 간디 평화상을 수상한다. 그에게 집중된 언론들, 곧 그는 기독교 국가 미국의 초청을 받는다. 미국 방문 중 투투 주교는 과거 아프리카에서 행한 백인 선교사들의 어둡고 슬픈 행위를 들려준다.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갖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그들을 따라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눈을 떠보니 우리 손에는 그들의 성경이 들려 있었고 선교사들의 손에는 우리 땅이 들려 있었다. 순간 장내는 침묵이 흘렀다. 그 실체는 부끄러움이었다. 아프리카인들의 손을 붙잡고 드렸던 그때 백인 선교사들의 기도.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가짜. 그렇다. 그들의 따스한 미소와 언어, 그것은 가짜였다. 어리석을 만큼 순수했던 아프리카인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들과 같을 거라 믿었던 그들은 뒤늦게 이 기막힌 사실을 알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문득 팝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연 전위 예술가 앤디 워홀의 말이 기억난다. 사람은 누구나 15분 동안은 특별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15분 동안은 특별한 채 할 수 있다. 15분 동안은 천사의 미소, 표정을 지을 수 있다. 15분, 그것은 가짜들이 좋아하는 시간이다. 가짜들이 머무는 병든 시간이다. 가짜.
그들은 하루를 15분 만에 사람으로 산다. 약한 자 흑인에게 15분 동안만 고마운 친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때 그들처럼. 그래서 가짜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은 이미 가짜의 시대이다.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고골, 그는 희곡을 통해 러시아 관료들의 가짜 허위를 맹폭했다. 1836년자 코를 본다. 제목이 얼굴의 일부인 코이다. 아니, 고상한 제목을 놔두고 왜 하필 흉물스럽게 코인가? 그러나 다 읽은 후 알았다. 이 책 제목은 반드시 코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사건의 시작은 3월 25일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다. 이 도시에는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산다. 부인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날 3월 25일의 소박한 아침 식사. 뜻밖의 그의 일생을 흔드는 문제가 시작된다. 무엇인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커피도 없이 딱딱한 빵으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침을 먹는 이반. 늘 하던 대로 마른 빵에 약간의 소금을 뿌린 후 양파를 넣어 먹는다. 순간 이반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어 당황한다. 불쾌한 이물질이 걸린 것이다. 이게 뭐지? 이건 코잖아. 코가 왜 빵에 들어있는 거지? 놀랍게도 그 빵 속에는 사람의 코가 들어있었다. 이를 본 부인은 면도하다가 누구의 코를 잘랐느냐며 악을 쓰며 폭언한다. 술 취한 상태에서 면도한 것이 확실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그러나 이발사 이반은 아무런 기억도 못한다. 이발사 이반은 갑자기 불안해진다. 만약 경찰이 이 사실을 알면 나는 파멸이야. 이를 어쩌나? 아침 식사는 중단되고 이반은 급히 방으로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그 코를 버려 증거인멸을 해야 했다. 이반은 곧바로 정체불명의 코를 보자기에 쌓아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 다리를 건너 강가로 간다. 그러나 여의치가 않다. 사람들이 자신만 쳐다보는 듯하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코를 네바강에 버린다. 이반이 안도하는 순간 지나가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았다. 그는 웃으면서 담배를 권하며 애써 무마를 시도하나 경찰은 의외로 강직했다. 결국 이반은 소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코의 주인은 누구인가? 8등관 관료 코발루프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소령이라고 소개하는 허세의 속물이다. 그는 자신의 직위에 맞는 구직을 위해 이곳 페테르부르크에 왔다. 그의 꿈은 부지사, 회계 감찰관이었다. 또한 여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오직 지참금 20만 루블을 지불할 재력이 되는 여성만 가능했다. 3. 생각 모두가 허세로 채워진 전형적인 러시아 관료였다. 그날 아침 코발루프는 여느 때와 같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어제부터 신경 쓰인 듯 콧등의 여드름이 궁금해서 만져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코가 없다. 거울로 몇 번 확인해봐도 코가 없다. 아니, 이럴 수 있는가? 코에 발이라도 달렸단 말인가? 그는 곧 침대에서 나와 손수건으로 코 부분을 가리고 밖으로 나가 다시 죄가점 거울에 얼굴을 비춰본다. 분명 코가 없었다.
그는 주저앉아 오열한다. 잠시 후 그가 수건으로 코를 가린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도로 앞 마차문이 열리면서 5등 문관 제복을 입은 관료가 내린다. 멋있고 화려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눈앞에 있는 5등 문관이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코가 아닌가. 아니 어떻게 내 코가 5등 문관이 됐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그는 당혹스러워 말을 잇는다. 이때 마차로 떠나는 5등 문관. 그는 급히 그 문관, 아니 자기 코를 쫓아간다. 곧 코발료프는 카잔 성당에서 5등 문관을 만나게 된다. 그는 기도 중이었다. 갈등 후 코발료프는 5등 문관에게 말을 꺼낸다. 실례지만 당신은 제 코입니다. 제게 다시 돌아와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에 당신 미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며 불쾌해하는 코. 그는 다시 마차를 타고 급히 떠나버린다. 분노한 코발료프는 그를 고발하기로 하고 급히 마차를 불러 경찰청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마침 경찰청장은 부재였다. 마음이 초조해진 그는 하는 수 없이 신문사에 광고를 내기로 한다. 다시 신문사로 달려가는 코발료프. 그러나 코발료프로부터 광고 내용을 들은 신문사 직원은 한심한 듯 그를 조소하며 이런 허황된 광고를 기재하면 신문사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거절한다. 이제 영영 내 코를 찾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때 한 경찰이 코발료프를 찾아온다. 잃어버린 코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코발료프. 확인해보니 자신의 코가 맞았다. 그는 코를 가린 손수건을 던지며 기뻐한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코를 붙여본다. 그러나 이를 어쩌랴. 코가 얼굴에 붙질 않는다. 이제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의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의사도 코를 붙이지 못한다. 오히려 실력 부족을 감추려는 듯. 소령님 코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보기 좋지 않네요. 그냥 이대로 지내시지요. 의사가 가버린 후 그는 주저앉는다. 어느덧 코발료프의 코가 시내에 걸어 다닌다는 소문까지 퍼진다. 그 코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코발료프는 절망의 한숨을 쉰다. 그러던 어느 날 4월 7일 운명의 날이 온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코발료프가 습관적으로 거울을 본 순간 놀랍게도 그동안 떨어져 있던 코가 다시 얼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믿을 수 없어 다시 거울을 보는 코발료프. 꿈이 아니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분명 코가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그는 돌아온 코를 만지며 행복해한다. 고골의 소설 코는 이렇게 끝난다. 처음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것. 이게 뭐지? 사실 이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감탄했다. 작가의 묘한 비틀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있어 누가 코발료프의 코를 베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관심은 한낱 그 작은 코가 어떻게 고위관료 5등 문관이 되었으며 또 가짜 사람, 그 코가 어떻게 대낮에 당당히 활보했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사실을 어떻게 아무도 몰랐냐는 것이었다. 그랬다. 고구려자 코는 사람 아닌 코가 사람의 모습으로 행세 활보해도 그 가짜의 허위가 충분히 통하는 현대의 얄팍함을 드러낸다. 또 한편 세상을 쉽게 기만할 능력을 갖춘 가짜의 무서운 교묘함을 경고한다.
젊은 사람은 좋다와 싫다로만 본다. 그러나 삶을 조금 알게 되면 이것 외에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이다. 북미의 라코타 사람들, 그들이 나누는 짧은 강화를 들어본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는다.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머리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너에게 감사, 용서하라고 속삭인단다. 다른 늑대는 나쁜 늑대인데 너에게 분노, 탐욕을 가르친단다. 그런데 이 두 늑대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다투고 있단다. 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맞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먹이란 분명 내가 좋아하는 늑대에게 던져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상이 가짜로 득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짜에게 먹이를 주어서이다. 그래서 15분 만에 가짜가 힘있게 활보하는 것이다. 탁월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말한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에 실패했을 때 그 차선책으로 계속 가짜를 진짜만큼 좋아하도록 만든다. C.S. 루이스의 경고는 외과 의사의 예리한 칼, 그것이다. 기억하라. 오등문관의 코는 지금도 살아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유유히 선의 유세중이다. 그리스인들이 혐오했던 단어, 그것은 두 개이다. 대충, 함부로.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범죄라고 규정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라스가 민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적당히 사는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호의도 베풀지 마라. 그것은 분명 신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분명한 범죄이다. 그랬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사람다움이란 자신, 타인 앞에 늘 마음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15분은 없다. 15분 만의 최선은 혐오였다. 소설 모비딕 1851년 허먼 멜빌의 대작이다. 여기에 한 인물, 모비딕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뜯겨 불구자가 된 늙은 선장 에이하브가 있다. 그는 이 분노 좌절을 잊으려 싸구려 술집을 찾는다.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탕진한다. 그래도 그가 죽지 못하고 사는 이유, 그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거대한 악마 모비딕에 대한 복수 때문이다. 그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고래 뼈로 의족을 만들어 사용한다. 모비딕을 잡을 날만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모비딕을 잡기 위한 두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된다. 거센 파도 위를 질주하는 피쿼드호. 긴 기다림 끝에 흰 고래 모비딕을 만난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던가. 섬광처럼 빛나는 에이하브의 눈. 그는 작사를 힘있게 잡는다. 바다를 응시하는 그의 눈이 매섭다. 이어지는 모비딕과의 3일간의 싸움. 만만치 않은 모비딕과 에이하브. 서로가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인다. 드디어 집념의 에이하브가 모비딕의 등에 작사를 꽂는 데 성공한다. 순간 역습을 당한 모비딕은 몸부림을 친다. 온 바다가 요동한다.
모비딕은 살기 위해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한다. 그러나 이 녀석을 놓칠 수 없었던 에이하브는 갈등한다. 이대로 작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죽는다. 반면 이 작사를 놓으면 살 수 있다. 선택을 해야 했다. 곧 에이하브는 결정한다. 그는 모비딕의 등에 꽂은 작살 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다. 그는 모비딕과 함께 깊은 바다 심연으로 사라져버린다. 자신이 생명처럼 아꼈던 그의 분신 피퀴드호와 함께. 에이하브와 모비딕, 그들의 3일간의 처절한 싸움.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냐고 섣불리 질문하지 마라. 그것은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에이하브, 그리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비딕, 그 둘을 함께 모독하는 일이다. 예의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 그것은 에이하브가 3일간 보여준 삶의 치열함에 있어야 한다.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재가 되도록 소각시켰던 그 뜨거운 삶, 거기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에이하브, 그는 진짜 사람이었다. 또한 84일 동안 실패를 딛고 85일째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멕시코 만류로 떠나는 늙은 어부. 드디어 기다리던 큰 고기를 포획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에게 모두 뜯겨 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이라곤 앙상한 물고기의 뼈뿐. 그러나 그 시련을 겪고도 그 다음날 새로운 고기잡이 항해를 위해 배, 그물을 점검한 후 잠자리에 누워 사자 꿈을 꾸는 늙은 어부. 그는 해밍웨이작 노인과 바다의 어부 산티아고이다. 그 역시 분명 15분 만에 위선을 거부하고 자신을 진짜로 채우며 산 사람이다. 15분 만에 가짜가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사회의 상식으로 편입된 지 이미 오래.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가벼운 우울증에 신음한다. 참 땀, 참 눈물, 참 격려, 참 부끄러움. 이것들과 함께 뜨겁게 하루를 사는 사람 많이 보고 싶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이 땅에 남아있기나 한 것일까? 잠깐 이 세상을 점거한 가짜들의 당당함에 절망을 알아본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약 성경에서 희망을 보았다.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오던 베세다 마을의 젊은 비관론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 세상에 아직 참이 살아있다는 긍정이다. 그러니 이제 세상은 희망 없어 라는 단언,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삶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좋아진 그림이 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1886년작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그림, 둥근 지구 위에 앉은 한 소녀. 그녀가 수금을 들고 연주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 소녀의 모습이 특별하다. 위태롭게 둥글고 큰 공 위에 앉아있다. 소녀는 맨발이다. 소녀의 눈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다. 그리고 소녀가 잡고 있는 악기, 그 수금의 혀는 다 끊어지고 오직 한 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것이 이 그림의 간략한 도구이다. 잠시 생각해본다. 그러자 곧 염려가 엄습한다. 이런 상태에서 연주가 가능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이 소녀의 연주회가 열릴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그림의 제목은 여전히 희망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끊어진 현의 악기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여전히 악기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녀는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하고 있다. 다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연주에 스스로 도취되어 발화하는 그 빛, 어우러져 피어오르는 그녀의 깊은 평안을 보라. 이 그림의 제목 분명 희망이 맞다. 가짜가 활보하는 이 현실에 희망도 사치라고 한숨을 쉬고 싶을 때 이 그림은 아니다 라며 격려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좋다. 화가 왓츠는 작품 후기에 이렇게 썼다. 세상은 늘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세상에게 오히려 희망을 들려주고 싶었다. 그렇다. 희망만이 희망이다. 잠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눈뜬 자는 희망을 꾼다. 희망은 눈뜬 자가 꾸는 꿈이다. 낮 꿈이다. 그래서 희망은 힘이 세다. 희망은 아름다운 권력이다. 순수했던 혁명가 체 게바라, 그는 말한다. 혼자 꾸는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그렇다. 진짜들이 모여 함께 꿈을 꾸면 15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워 고개 떨구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러니 진짜들이 움직여야 한다. 만약 진짜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자기들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지금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낸다. 그리고 일부러 분침을 15분에 맞춰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15라는 숫자를 세다가 문득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시계 속 15라는 숫자를 지우개로 지우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네, 15분 동안의 가짜 인생이 아닌 참 땀과 참 눈물, 참 격려, 참 부끄러움, 진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2부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다음 글도 기다려 주실 거죠? 깊은 사색의 글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